자, 2020년 10월 17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10월 17일은 맞는데요. 지금 날짜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10월 18일 새벽 1시인데 방송을 시작한 시간대가 10월 17일이기 때문에 10월 17일로 할게요. 자, 오늘 좀 본의 아니게 좀 썰 시간을 좀 늦게 가졌습니다. 보통 10시나 11시 사이에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좀 뭔가 좀 진행할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게임하며 얘기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1시 정도 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지금부터라도 또 즐겁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불토지 않습니까? 불토니까 제가 늦게까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새벽에 또 얘기가 더 잘 돼요. 새벽에 사람들이 뭔가 감성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더 잘 됩니다. 원래 라디오도 새벽에 들으면 더 재밌어요. 더 들을만하고 저도 새벽 라이드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또 한번 재밌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썰방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질문이고요. 장건강이 딱주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급하다고 빨리 끝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급하다고 빨리 끝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잘 안 돼. 아시잖아요. 맞죠? 왜냐? 저기 말은 이해하는데 저만 그러니까 말은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실천은 잘 되지 않는 말이에요. 뭐든지 차근차근 꼼꼼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몇 번 더 확인하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왜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특유의 뭐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빨리빨리 문화. 뭐 택배 같은 것도 다 늦어지면 왜 안 오냐고 막 뭐라 하잖아, 맞죠? 뭐 짜장면도 한 10분만 늦어버리면 막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다음부터 얘기 안 시켜 먹는다 하면서 우리 굉장히 그래서 빨리빨리 굉장히 많이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좋아하고 급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한국 사람들 기본 천성이 급합니다. 기본 천성이 급해요. 난 이거 거의 한국 사람들 거의 고질병이 생각해.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 하면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있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왜 계산하고 나서 거스러 달라고 할 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 몇 표 안 걸리거든요. 이미 손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해봤을 거야.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10명 계산하면 8명은 손 미리 내밀고 있어. 남녀노소. 특히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내가 뭐 뺏어갑니까? 담배 사러 오신 분들. 몇 초라도 안 줄 것 같으면 왠지 나한테 뭐 레이저 쏠 것 같아 왠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이 급한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급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성격이 급하지 않았던 사람도 사회생활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게 되면 급하게 돼버려요.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근로 문화나 사회 문화가 굉장히 빠름을 재촉하는 문화예요. 빠름을 재촉하는 문화.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뭔가 빨리 하려고 몇 초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안간힘을.
그 몇 초 빨리 하려고, 맞죠? 여러분들 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 탈 때도 어떻게든 빨리 타려고 막 줄 설 때 심리전 하는 거 아시죠? 저도 오늘 했었거든요. 빨리 가가지고 자리 먼저 선점하려고 막. 지하철 탈 때도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서 그 자리 남은 데 있으면 빨리 사수하려고. 안간에 쓰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런 빨리빨리 문화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엄청 빨리 먹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엄청 빨리 먹어요.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도 엄청 빨리. 나 근데 여자분들도 빨리 먹는다 생각을 해요. 저도 밥 먹을 때 10분 안 넘어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 20분 안 넘어요. 밥 먹을 때. 20분 안 넘어. 맞죠?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먹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보면 무슨 어디 뭐 거신 들린 사람들들, 거신 들린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맞죠? 매번 이렇게 먹으니까. 나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이렇게 먹고 저 반대편도 저렇게 먹고 다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이 빨리빨리 이 급한 문화가 그냥 몸에 이렇게 체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답답하고 조금이라도 민기적거리고 조금이라도 느리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왜 안 오냐고 계속 압박하고 때 되면 오는 건데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하려고 막 어? 어? 주문했는 지가 언젠데 아 출발했다면서 왜 안 오는 겁니까? 치킨 뭐 중간에 먹고 옵니까? 아, 치킨 한 마리 만드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뭐 이렇게 전화한다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 이렇게 한다는 거지 얘를 뭐 그런 거 있고 맞죠? 아니면 뭐 왜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일하면 특히 이 빨리빨리 문화가 점점 더 심해져요.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일하면 납품 같은 거 있죠 납기 어 내일 보내준다고 하니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저 혹시 오늘 저녁쯤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어제 아니 아까 전화하실 때 내일 보내면 된다면서요. 아니 그 아이템 중에 몇 번 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 오늘 저녁쯤에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안 되겠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한 군데에서 저녁에 보내라고 하잖아. 근데 한 군데만 전화하면 또 다른 데서 따랄랄랄라 따랄랄라 전화 받잖아. 전화 받으면 이거 지금 당장 빨리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저희 급한데 뭐 다 급한데요 뭐 안 급한 데가 없어 이거. 내가 중소기업 그 이제 예전에 일할 때 급하지 않은 데한 군데 본 적이 없어요. 다 급해요. 무슨 뭐 어디 뭐 일 안 하면 뭐 당장이라도 어디 뭐 방 빼야 되는 분위기예요. 365일 맨날 급해요 이게 뭐. 당장 일 안 하면 무슨 뭐 굶어 죽는 분위기야. 누가 더 빨리 재촉하냐 이 싸움이에요 진짜. 이거 안 겪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안 겪어보면. 그래서 아, 이 사람들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니야? 어디 뭐 발정난 사람들이야? 뭐 마약 하셨나? 아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진짜 일해보면. 그만큼 이 한국 문화에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얼마나 이 급한 문화가 얼마나 이게 많은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못 느껴요. 너무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급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급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하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사고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게 조급함에서
발생합니다. 조급함.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 교통사고는 주범 점치만 지키면 안 납니다. 안 나요. 물론 운전 미식으로 나는 것도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거 보면 대부분이 빨리 가려고 제끼려고 하다가 사고 나요. 과속. 좀 느리게 가도 괜찮은데.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앞에 내 앞에 지나가는 차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막 칼치기든 뭐든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몇 번 성공하겠지만 재수없게 왜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골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한도 뭡니까? 여러분 뭐 유튜브에 블랙박스 보면 워낙에 이런 영상 비리비지 하잖아요. 맞죠? 가속하지 마라. 끼어들게 하지 마라. 급하게 운전하지 마라. 진짜 골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 매번 그런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과속을 얘기했죠. 또 하나 뭐인지 아세요? 이겁니다. 무단횡단. 자, 무단횡단도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는 걸까? 그냥 자기는 횡단보도 이용 안 하니까 그냥 건너는 게 편해서 생기는 걸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단보도로 그 불이 기다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대기하는 시간보다 그냥 한 번 건너면 시간이 더 빠르니까 좀 더 빨리 가려고 해도 무단횡단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근데 그 빨리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차에 치여가 죽을 수 있죠. 몇 분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좀 돌아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 횡단보도 간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기다리고 건너는 게 귀찮아서 무단횡단 사건 사고는 매번 발생하잖아요.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래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그거잖아요. 조급함, 급한. 그리고 뭐 일 처리하면서 실수.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장군 강의. 저도 이런 비슷한 거란 거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런 실수한 적이 있는데 저는 실수한 기억이 없는데 우리 성격이 좀 꼼꼼해서 그런데 저랑 그때 일했던 사람이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철판 자르는 작업을 하면서 캐드를 이제 NC 파일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이게 원래 했던 거면 거의 검사를 안 받는데 이게 막 그 제품 중량이 높은 거예요. 한 1,000만 원짜리야. 그리고 재고도 없어요. 불량 나면 이건 뭐 어디 용접할 수도 없고 그냥 불량이에요. 요수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보고 테스트하고 나서 뭐 업체에서 전화 와도 까지고 그냥 욕먹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잔소리해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테스트를 안 받고 그냥 바로 진행한 거예요. 빨리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량 났어요. 욕 엄청 먹었죠. 월급에서 아마 깎였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일하면서도.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요. 왜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뭔가 이제 제품을 돌리기 전에 샘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정량 정품이 나오면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테스트를 안 하고 급하다고 이걸 관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불량이에요. 다 불량. 이거 생산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중요한 물건을 놓고 오는 경우.
한국 사람들이 유독 물건을 잘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잃어버리는 생각합니다. 분실을 가장 잘 당한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장소에 있다가 자리 뜰 때 자기 자리를 이렇게 몇 번씩 확인하고 뜨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걸 많이 관찰했거든요. 생각보다 저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을 때 물건을 많이 놓고 가요, 사람들이. 많이 놓고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먹고 나서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자기가 여기 이제 먹으면서 뭐 휴대폰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귀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살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로. 그런 걸 안 살피고 관가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다 거기 있어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지갑도 많이 잃어먹었고 카드도 많이 분실했어요. 여러분 휴대폰 분실해 본 사람도 여기 있잖아요, 사실. 그거 왜 그런 걸까요? 뭐 주머니에 뭐 빵꾸가 난 것도 아닌데 내가 내리기 전에 내가 자리를 뜨기 전에 내 자리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지갑, 폰, 기타 기준품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자리 한번 확인하고 그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택시 내리기 전에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1분 정도는 내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택시에서 물건 잃어버리는 거 사실 그건 당사자가 책임이 커요. 택시 기사분이 물론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받아보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가 물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도 놓치고 살아요. 정말로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급하게 끝내면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불안해. 여유가 없어. 불안 증세가 많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뭐든지 뭔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 불안감. 밥 먹을 때도 눈치도 많이 보고 빨리 먹고 떠야 된다는 그 약간 그런 느낌. 네, 볼봉도빈이 먹으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살아있어요. 그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자꾸 옆에서 그 견눈질을 쳐다본다거나 뭔가 재촉하고 이러는 느낌?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를 살지 못하잖아요. 왜냐? 워낙 급하게 살다 보니까 계속 자기를 쥐어 짰는단 말이에요, 이게.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압박을 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제때 도착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먹고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끊임없이 우리 자신한테 굉장히 그렇게 무언의 주문을 줘요. 빨리 도착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날이 없어요. 우리의 멘탈이 상할 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될 때 있잖아요. 느긋하게. 느긋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왜 장관이 아시잖아요. 서울역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서울역 뭐 사람 많은 뭐 신도림이나 뭐 홍대역이나 합정역 이런 데 가잖아요. 아침날 가잖아요. 버팔로 때 같아요, 뭔가. 뭐 빨리 안 가면 왠지 누가 나한테 막 뒤에서 밀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장건강님? 서울에서 생활하실 때 아침에
뭐 대학교나 번화가 있죠. 이런데 서울은 계단이 길잖아요. 거기 가면 뭔가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왠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장건강인데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지하철 탈 때 뭔가 지하철 같은 거 탈 게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뭔가 표정들이 뭔가 그 보면 빨리 타야 되라는 그 압박감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보면 급하게 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맞죠?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제때 도착해요. 제 시간에 아무 일 안 생겨. 근데 사람들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정이 뭔가 불안함이 얼굴에 갇혀 있어. 얼굴에 가득해요. 출근할 때 표정을 보면. 그래서 느끼하면 죄인이 된 느낌. 느끼해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느끼하면 뭔가 내가 손해 본 느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HN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늦게 타면 손해 보는 느낌. 솔직히 손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손해 보는 게 아닌데 우리 손해 보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생각해, 늦게 간다고 내 지갑에 돈이 더 나갑니까? 돈이 더 나가요? 좀 늦게 탄다고 돈이 더 나가? 아니면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요? 아니 내 월급이 깎입니까? 아니면 뭐 기름을 더 많이 먹나요? 아니면 뭐 요금을 더 많이 올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1분 2초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1분 1초. 왜 보면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보면 여러분 이게 공감할 거예요. 보면 버스 같은 거 타잖아요. 버스 타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이제 입구 열잖아요. 열면 저 차 뒤에 보면 20m 앞에 존나 헐레벌 뛰어오는 사람 있어요. 액션 영화 하듯이. 여러분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죠? 어, 신호등 건너고 있는데 저 버스가 오고 있어요. 내가 정말 전력 질주하면 저걸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인하게 전력 질주해가지고 뭐 타는 경우도 있고 못 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있어요. 다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뭔가 불안해요. 아 빨리 빨리 저 녹색불 떠야 되는데 아 저 버스 지금 달리면 안 되는데 아 저 기사분 밟으면 안 되는데 신호 바뀌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인생에 쫓기고 굉장히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급하게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장관이 궁금하세요? 급하게 뭐 쓰잖아요? 그럼 다시 빠꾸 먹어서 또 써야 돼요. 기한이나 뭐 공문 같은 거 아니면 뭐 샘플 같은 거 뭐 작업한 거 있잖아요. 했어요. 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회를 관가해버려요. 관가하고 중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쓴다고 내가 못 봤는데 급하게 쓰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한테 보이는 거야. 그분이 딱 지적하니 이거 빠졌네. 이 빼먹으면 어떡해. 적을 때 당시에 막 급하게 적는다고.
못 봐요. 근데 혼날 때 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돼. 한 번 할 거 두 번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탈자 같은 거. 오탈자 뭐 문단 내용 누락하는 거. 뭐 서류 같은 거 작성하시는 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면 뭐 물건 같은 거 만들면 제품 불량이나 확률이 높죠. 뭐 재가공, 재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궁극적으로 시간이 더 걸려요. 이것도 생산직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급하게 했다고 했는데 불량 나가지고 빠꾸 내가지고 또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왜 빨리 만들어라 해가지고 우리 일 두 번 시키냐고. 어쩐지 뭔가 불안하다 싶었다. 갑자기 급하게 연락하게 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빠꾸 먹고 클레임 걸려가지고 다시 할 것 같으면 이런 노가다지 할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하든가. 이런 거 현장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중소기업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급하게 연락해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또 치수 안 맞대. 자기 원하는 치수 안 맞대. 다시 가가지고 또 만들어 달래. 아니면 뭐 그런 경우. 급하게 만들어줬다? 만들어줬는데 막상 갖다 주니까 자기 필요 없대요. 장난하냐? 아니 전화상으로 급하다면서 그래서 1순위 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더니 막상 갖다 줄 때 보니까 납품할 때 보니까 급하지 않대요. 뭐야 도대체? 사람 가지고 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야, 이거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진짜. 안 겪어보면 이 뭐 같은 기분 참 여러분들은 안 느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 급하게 하잖아요. 급하게 어떻게 빨리 끝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 30분 안에 끝나네. 급하게 하니까 그럼 나중에 25분으로 땡기면 되겠네. 더 이 시간 더 단축시킬 수 있겠지. 더 빠름을 요구합니다. 100을 하면 110을 요구하고 110을 달성하면 또 120을 달성을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생산 물량이 급하게라고 해서 시간당 100개를 찍었어요. 이 정도 스피드면 한 10개는 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10개를 만들어요, 다음에. 100개를 정말 가까스로 찍었어요. 그럼 110개 가능하면 속도 좀 빨리 돌리면 120개까지 가능하게 되고 120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품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빨리 주잖아요. 계속 빨리 줘야 돼요. 한 번 이제 제때 갖다 줘야 돼. 계속 급하게 한 번 급하게 해서 제때 갖다 주면 계속 급하게 갖다 줘야 돼. 우리가 이용당해요. 거래처한테. 거래처끼리도 나중에 심리전이 있거든요. 너무 고분고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고분고분하면. 그럼 얘네들 시키는 대로 다 해줘야 돼. 맞춤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해주고, 터무니없는 건 안 들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급하게 빨리 해주면 계속 빨리 해줘야 돼.
계속 빨리 해줘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한번 20분 안에 갖다 주잖아요. 계속 20분 안에 갖다 줘야 돼요. 30분 넘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계속 자기는 그 시간대 먹었으니까 자꾸 그 시간대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낮추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급하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급하고 빨리 하는 민족인 건 맞긴 합니다만 오히려 나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병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병폐. 이 잘못된 문화. 얼마 전에 여러분 울산 기억나십니까? 울산 아파트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 불난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재가 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약간 건물을 약간 날림식으로 지은 것 같아요. 날림식으로. 아파트가 그렇게 쉽게 불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게 비싼 아파트거든요. 울산에서도. 얼마 전에 울산에서 기억나시죠? 그 고층 아파트. 여러분 그 굉장히 울산에서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네임밸류가 있는 아파트예요.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절대 뭐 일반 분들과는 다르게 좀 약간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예요. 근데 그런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불이 너무 쉽게 번지는 거야. 근데 왜 쉽게 번졌겠어요? 아마 제품의 어떤 그런 이제 건축 시공을 할 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싼 재료를 쓰다 보니 그 싼 재료가 열에 굉장히 취약하고 불이 났을 때 굉장히 쉽게 달라붙는 그런 재질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빨리빨리 하면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성공하고 달성시키고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희생당하고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겪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충수가 돼가지고 인생이 꼬이게 되고 그런 사례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느긋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느긋하게 하는 건 아닌데 왜 맹목적으로 빨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어떤 그런 그 불안을 없애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다 근심 걱정에 불안이 다 있어요. 이게 매사에 뭔가 빨리 한다는 게 이게 머릿속에 딱 탑재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탑재돼 있으면 어디서든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무조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일을 좀 스피드 있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다고 기본을 관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은 관가하지 마시고 좀 늦게 한다는 소리 듣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급하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돼요. 설령 원칙 지키는 것 때문에 좀 느려 터졌다는 소리 듣더라도 원칙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그 몇 분 아끼려고 하다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한 2, 3분 일찍 가려고 무당이나 걸려다가 차에 치여서 내가 비명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지 맙시다. 몇 분 아끼겠다고 내 전부를 갖다 바치지 말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